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입니다. 네, 오늘은 반드시 꼭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 상관없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연애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함께 있을 때 편한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편하고 또 온전한 나의 모습을 다 보이게 되고 또 되게 여유롭고 이런 부분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항상 나에게 눈치를 주거나 집착을 하거나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정 소비,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내가 이별을 고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어떤 사람을 꼭 붙잡아야 행복한 연애로 이어질 수가 있냐? 그건 바로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상대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내가 저질렀을 때는 스스로 반성하고 피드백하고 앞으로는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그래서 남을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비교도 많이 하지 않고 사회를 비판하거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좀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상대에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인의 삶이 항상 우선이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들의 삶도 존중하고 배려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반대의 경우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되면서 너는 안 돼.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너무 피곤하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멍청한 거거든요. 본인이 한 말을 기억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거니까요. 연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상대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 지적 안에는 비난이나 평가도 포함이 돼요. 너는 어떻니 저떻니, 너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추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자친구 희덩이와도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세상 어떤 일도 사회적, 도덕적으로 크게 엇나가는 일이 아니라면 물론 연인 사이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도덕적으로 엇나가는 일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런 걸 논할 거리가 많이 없을 텐데 이 외에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문제를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사소한 것도 막 엄청난 죄인인 마냥 상대를 추궁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정말 엄청난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애를 할 때 좀 상대를 많이 비난하고 서운함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내가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직면했을 때 누군가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문제를 삼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의 서운함을 가끔씩 느낄 수는 있겠죠. 다만 똑같은 일에도 나는 서운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서운함을 느낀다고 하면 이건 단순히 성격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본인의 마음에 내 내면에 어마어마한 결핍이 있고 이걸 상대방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감정적으로 표출을 하다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운함을 많이 느끼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바뀐다고 해도 이 서운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느꼈던 서운함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못 느낀다고 하면은 분명히 또 다른 서운함을 나는 찾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없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된 의사결정, 충동적인 선택에 이끌려서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무한적으로 반복을 해요. 그리고 결국 그 결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충동적이거나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많이 찾아다니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내가 이런 서운함을 아예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느낀다고 해도 그냥 나 스스로 알아서 잘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애가 너무 소중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서 이 연애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나 스스로도 누릴 것들이 많고 그냥 이 사람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삼지도 않고 지적을 하지도 않는 거죠.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연애를 4년을 넘게 하고 결혼을 한 친구가 있는데 저는 이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배운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친구는 연애를 4년 넘게 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매번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오늘도 행복했냐? 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거의 제가 1년 중에 300일은 전화를 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 친구는 어떤 연애관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주말에 연인과 약속을 잡아놨는데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앞선 예시처럼 상대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거나 지적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부여를 합니다. 마음이 식었느니 예전과 같지 않다느니 이런 식으로 온갖 눈치를 주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 취소돼도 그럼 난 이거 하러 가야지. 내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못 만나도 어떠한 특별한 이슈가 생겨도 내가 인생에서 목표로 세워뒀던 그 계획을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약속을 자주 미루고 연락이 자주 안 되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논할 필요도 없고 그 정도로 신뢰가 없고 상식이 안 통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일찌감치 헤어졌어야죠. 중요한 건 상대가 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잘 표현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라고 지적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오랫동안 행복한 연애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는 엄격하고 상대에게는 관대한 사람, 이런 사람 두 사람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배려와 존중, 사랑, 그리고 편안함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겠죠.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내용들과 흡사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도 따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나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겠죠. 결국에 내가 마음이 궁핍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다가와도 내 손으로 그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꼭 배워서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고 당장 그런 게 없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먼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엘이었습니다.